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시지. 그러게요. 이 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예. 또 쭉 남기셨더라고요. 아, 저도- 핵심 메시지 정리를 해주시면. 저도 제 시력을 보호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행복 추구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 뭐 딱 귀에 걸리는. 예. 아, 이거는 진짜 못 넘기겠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네. 예,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나가고도 있습니다만은 뭐 안보가 엄중하고 북한 핵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분이 새로 뭐 관심 가지게 될 리도 없고 오래진 관심은 그거죠.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예, 지금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미명이라는 단어에 본인의 속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 아, 네. 이 미명 한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가 엄청 크다. 이 행간의 예. 의미를 봐야 된다. 예,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예. 다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아하.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뭐 그리고 상당히 또 진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한데 지난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악의적인 뉴스가 나오고 뭐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네.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여긴 사실관계는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정말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인 양 네. 그런 미명하에 예, 쓴 것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의 분석이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까 이 판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폐청산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뭐 본인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퇴행적 시도란 말을 했어요. 네. 이게 왜 퇴행적 시도입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발전적 시도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적폐라고 쌓여있는 그런 폐단들을 없애는 게 앞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퇴행이란 말은 그걸 쌓아두는 게 퇴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뭐 이게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정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전 정권에 대한. 아니 법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했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퇴행적 행보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차라리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뭐 정권이 그 비판받는 이유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퇴행적 행보죠. 근데 그 국익을 해친다고 하셨거든요. 왜 국익을 해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국가가 청렴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더 깨끗할수록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깨끗한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의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쌓아두면 그 나라의 국익이 도리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저 세계 경제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국가 경쟁력 순위가 노무현 정부 때는 11위. 그래서 우리가 OECD 세계 경제 대국이다 막 그랬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지금 26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국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과 우리 온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은 좀 다른 국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익할 때 국자와 익자 사이에 예. 어떤 글자들이 생략돼 있는가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아, 그 사이에 국과 익 사이에 예. 가로 안에 그렇죠. 우리 국민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 내지는 국민의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와 국민은 같은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이용한 이익, 국가를 이용한 이익. 네, 상당히 좀 길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을 예, 해봅니다. 네. 네. 국가를 이용한 예, 이익. 그렇죠. 국가의 이익,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수단이 되는 아. 네,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국자와 익자 사이에 네. 상당한 글자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판사님의 분석에 많은 분들이 어떤 공감의 뜻을 표할지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최 교수님은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정진석 의원,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을 또 한 번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로 진정이 안 돼서 직접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 정진석 의원은 아주 뭐 저는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하시면. 아니, 네,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이 판사님이 뭐 변호를 빨리, 해주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예훼손 안 됩니다. 여기서 안 그러니까요. 됩니까? 하세요 그럼. 공인 이론이라고 있어서요. 아, 공인. 예, 공인은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그렇죠. 된다는 게 그렇군요. 예. 판례 이론입니다. 예. 저 교수님께 더 잘하시죠. 아, 예. 예. 그런데 어쨌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부부싸움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제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나 아니면 조사가 압박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여기서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도 불리하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냥 그게 저는 미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바뀝니까? 제가 볼 때는요.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 오늘 나와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보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게 정치적인 어감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에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가 없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적 탄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죄가 없다, 아무런 관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그 자체가 본인의 변명이 결국 더 본인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공도 못 한다고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런 그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MB 버전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어법은 네, 예상인데 네. 맥락은 희망이죠. 희망이다. 예, 그렇게 성공하지 되기를 못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희망을 깔고 예. 얘기한 거다. 그런 희망과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출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좀 섣부르기는 한데, 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이것이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지금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다라고 했을 때 저 태도는 범행에 있어서 무죄를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어느 말씀하시니까. 선까지는 내가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를 네. 먼저 빨리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댓글 작업에 지시를 했냐 네. 아니냐 아니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없이 오로지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가치 판단이 내재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에 관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관점에 서버리면 네.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인 게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변호를 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네. 더 이제 뒤에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본인의 워딩을 가지고 하나하나 글자 하나, 작구 하나, 어구 하나를 가지고 다 분석하고 얘기하고 비판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상당히 정말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함께 나설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희망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나섰다. 좀
마음이 좀 급해지셨. 그렇죠. 봐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네.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 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게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를 따르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오면 자유한국당 분명히 또 이걸 얘기로 해서 정치적 탄압을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태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또 추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본인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거를 어떤 그 전 정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시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화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난 촛불혁명 때 나왔던 이 적폐청산 프레임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추석 전에 바꿔서 추석 민심을 좀 흔들고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이 나서서 이른바 MB 구하기 뭐 이렇게 좀 나서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핵심이 이태하 전 그 530 심리전단장 그리고 옥도경 사령관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국방부하고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매체도 만들고 막 이럴 수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판사님 이게 보면은 국정원 국군 심리전단, 기무사령부, 군과 지금 국정원이 총동원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지 않을까. 여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방부하고 처음에 그 심리전단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기무사가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보통은 과거에 그 뭐 독재 정권들이 이용했던 권력기관들이 이제 지금 국정원이 된 안기부, 네. 이제 정보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그리고 국군 보안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탄압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 조직은 차치하고 네. 경찰 경찰 정보 쪽이나 그쪽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또 좀 약간 이상은 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전전 정권 때부터 뭔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무사는 이제 나오길래 그럴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전방위적으로 조직이 동원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전단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 네. 국정원을 이용하는 것은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서 서울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어서 네, 핵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믿을만하니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시를 해도 이게 외부로 발설되지 않고 네. 그대로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리전단은 어떠한 근거로 그게 됐을까가 상당히 궁금해요. 대북 심리 전단이에요. 예, 대북. 예, 그렇죠. 대남이 아니라.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심리전단을 만들 때는 네. 예전에 이게 심리전단이 만들어진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진 계기가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북한이 우리를 디도스 공격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거의 계기가 되면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인식이 됐고 그래서 사이버 전 사령부를 만들었죠. 네.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북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컴퓨터나 사이버 공격을 해왔을 때 방어하고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 그런 공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만들어놨더니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도리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고 여론 조작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아주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이버전을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거를 군형법으로 다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정보원법 네. 위반이 있고 이제 지금 뭐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도 네. 그렇고 지금 이제 기무사도 그렇고 네. 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임박해서면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네. 국방부 장관은 사실 지금 군형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국정원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범죄가요 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이제 당초에 공무원 범죄 형이 낮아요. 그것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야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부분들에 관한 법률들이 사실 형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네. 형법이 53년도에 만들어지고 공무원 범죄 부분은 개정이 잘 안 됐습니다. 야.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1953년이요? 그렇죠. 전쟁 이후에 하고 하나도 안 바꿨단 예.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바꾼 건 아닌데 공무원 조금- 범죄 부분은 아.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야. 직무유기니 직권남용이니 하는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네. 뇌물 부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가법이 생기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문제된 뭐 군형법도 그렇고 정치관여 부분,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네. 구형이 4년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검찰 구형이 4년인데 최초의 항소심 때 3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형이 낮냐라고 낮냐. 했을 때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군 관련 정치 관여 금지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고형이 5년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심정적으로는 이건 내란에 준하는 거다. 그렇죠. 뭐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법정형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 군형법상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교사를 했다는 그 혐의까지 예. 해가지고 분은 제 기억에 1심에서 2년 받았다가 예. 항소심에서 1년 6월인가 받은 걸로 네. 예,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든요. 왜 국익을 해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국가가 청렴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더 깨끗할수록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그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깨끗한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의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데 그걸 쌓아두면 그 나라의 국익이 도리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제 저 세계 경제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국가 경쟁력 순위가 노무현 정부 때는 11위. 그래서 우리가 OECD 세계 경제 대국이다 막 그랬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지금 26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국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과 우리 온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은 좀 다른 국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익할 때 국자와 익자 사이에 예. 어떤 글자들이 생략돼 있는가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아, 그 사이에 국과 익 사이에 예. 가로 안에 그렇죠. 우리 국민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 내지는 국민의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와 국민은 같은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이용한 이익.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제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나 아니면 조사가 압박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여기서 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도 불리하다고 판단했겠죠. 네. 근데 그게 저는 미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바뀝니까? 제가 볼 때는요.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 오늘 나와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보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게 정치적인 어감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에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가 없고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적 탄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죄가 없다, 아무런 관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그 자체가 본인의 변명이 결국 더 본인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시지. 그러게요. 이 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예. 또 쭉 남기셨더라고요. 아, 저도- 핵심 메시지 정리를 해주시면. 저도 제 시력을 보호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보진 않았습니다. 아, 행복 추구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 뭐 딱 귀에 걸리는. 예. 아, 이거는 진짜 못 넘기겠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네. 예,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나가고도 있습니다만은 뭐 안보가 엄중하고 북한 핵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분이 새로 뭐 관심 가지게 될 리도 없고 오래진 관심은 그거죠.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예, 지금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미명이라는 단어에 본인의 속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가. 아, 네. 이 미명 한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가 엄청 크다. 이 행간의 예. 의미를 봐야 된다. 예,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예. 다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아하.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뭐 그리고 상당히 또 진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한데 지난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악의적인 뉴스가 나오고 뭐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네.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여긴 사실관계는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음. 마치 정말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인 양 네. 그런 미명하에 예, 쓴 것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의 분석이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까 이 판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폐청산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뭐 본인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퇴행적 시도란 말을 했어요. 네. 이게 왜 퇴행적 시도입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발전적 시도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적폐라고 쌓여있는 그런 폐단들을 없애는 게 앞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퇴행이란 말은 그걸 쌓아두는 게 퇴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뭐 이게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등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정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전 정권에 대한. 아니 법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했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퇴행적 행보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차라리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뭐 정권이 그 비판받는 이유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퇴행적 행보죠. 근데 그 국익을 해친다고 하셨고 국가를 이용하니 네. 상당히 좀 길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을 예, 해봅니다. 네. 네. 국가를 이용한 예, 이익. 그렇죠. 국가의 이익,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수단이 되는 아. 네,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국자와 익자 사이에 네. 상당한 글자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판사님의 분석에 많은 분들이 어떤 공감의 뜻을 표할지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최 교수님은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정진석 의원,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을 또 한 번 사자명예훼손을 하고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로 진정이 안 돼서 직접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 정진석 의원은 아주 뭐 저는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뭐 거예요. 편하게 하시죠. 아이, 네,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이 판사님이 뭐 변호를 빨리, 해주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명예훼손 안 됩니다. 여기서 안 그러니까요. 됩니까? 하세요 그럼. 공인 이론이라고 있어서요. 아, 공인. 예, 공인은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군요. 게 예. 판례 이론. 음. 저 교수님께 더 잘하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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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쨌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부부싸움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